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12월 3일 목요일 신규 상장하는 포인트 모바일에 대해서 한번 주가 흐름에 대한 뇌피셜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월 3일 목요일 날 포인트 모바일 상장하는 날 여행을 가죠. 근데 제가 어제 와이프랑 여행을 가려고 한다고 하니까 댓글에서 벌써부터 잘 다녀오세요라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출발하는 걸로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요일날 출발을 하고 수요일까지는 열심히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영상 올릴 게 좀 많아서 급해 죽겠는데 오전에 녹화를 했더니 목소리가 녹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찾는다고 오전을 다 까먹었습니다. 어쩌면은 영상 제작을 못할 뻔했고요. 다행히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했고 최대한 바쁘게 움직여서 영상을 계속 달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주관을 했고요. 산업용 모바일 기기 제작 판매, 개발 제작 판매하는 업체고 해외 업체 쪽에 ODM, OEM, ODM으로 현재 제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EDA, PDA, 뭐 PDT 이런 제품들이라고 하는데 뭐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은 그렇게 그 제품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 우리 그 산업 현장에서 보시면은 이런 제품들 들고 댕기시는 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요즘에는 뭐 야구르트 파시는 분들도 들고 댕기고 요 위에 바코드 같은 게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뭐 마켓이라든지 가스 검침하시는 분들도 이런 모바일 같은 거 들고 댕기시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개발 제작 판매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다양한 글로벌 회사에 현재 OEM, ODM 관계로서 공급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가장 큰 호재가 세계 마켓 세계 2위인 아마존에 이제 이 제품을 약 2억 불 수주를 했는 상태고요. 그 중에서 극소량만 현재 물건 공급이 됐는 상태고 약 7에서 8년 정도 동안 기간을 걸쳐 가지고 요 수주했는 제품들을 다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요거는 독일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 세계 8위 마켓을 가지고 있는 알디라는 업체에도 제품을 공급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성장을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모 정보를 간단하게 보자면 이제 13,000에서 15,000원 밴드 중에 최상단인 15,000원에 확정이 되었고요. 공모 총 금액은 164억 정도로 생각보다 저렴한 금액을 공모를 해서 돈이 들어오게 됐네요. 그리고 12월 3일 날 상장을 하고요. 1842대 1의 경쟁률이 나왔는데 이 종목이 그 하나금융투자에서 일반인 기준으로 만주밖에 그 최대로 청약이 가능한 금액이 만주밖에 안 됐었거든요. 우대 고객도 한 2만주 정도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실제로 자금이 많으신 분들이 이 종목에 다 들어가기에는 좀 작은 금액이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총 증거금 같은 경우에도 한 3조 초반대의 금액이 아마 모였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환매 청구권은 없고 구주 매출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약 3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벤처금융 및 전문 투자자가 3개월 정도의 보호 예수 물량을 걸어놓고 약 27% 이상의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호 예수 기간이 제법 뭐 길고 그래서 그 상장 당일날 공모를 통해서 나오는 물량들은 3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이거는 작은 수치는 아니죠, 사실은. 하지만 워낙 좋은 종목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아마존 특수에 대한 기대가 조금 높기 때문에 이렇게 긴 기간의 보호 예수를 신청하지 않았나 투자기관에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3개월 차 때는 투자기관에서 물량을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약간 포인트 모바일이 주가 하락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고 향후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모가 기준으로 시총은 925억으로 굉장히 가벼운 시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였습니까? 에코는 상장일날 유통되는 총 금액이 1,001억이었죠. 제 기억에는 그것보다 시총이 더 작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뭐 이렇게 있고, 그리고 포인트 모바일이 자사주로도 물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좋은 사모투자 합자 회사에서 18% 거의 110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사모투자 아주 중소벤처 같은 계통 아닌가? 진출 지원 펀드 쪽에서도 약 이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량들이 3개월 후에 얼마나 물량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부담스러운 물량은 맞는 것 같고요.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은 뭐 크게 나올 물량은 없다. 6개월 차 때 나오더라도 이 물량들은 약간은 그냥 보유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 모바일 상장 후 추가 가능 물량인데 총 220만 주 정도고 행사 가격은 5,124원입니다. 5,124원은 공모가 15,000원하고 비교했을 때 약 34%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고요. 요 전체 물량이 현재 상장되어 있는 주식 물량의 35.79%로 특히 지금 보면 행사 가능 기간이 이미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행사가 가능한 물량이긴 하지만 아까 전에 이야기를 드렸죠. 아마존하고 2억 불을 계약을 했고 이 2억 불을 전부 다 수주를 해서 이제 매출로 발생할 때 아마존에 주기 위해서 이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발행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은 당장 뭐 보통주로 전환해 가지고 권리 행사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긴 하지만 아마존 쪽에 이 매출이 달성했을 때 주기 위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물량이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2억 불이 전체적으로 다 공급되는 시점 빠르게 봤을 때도 한 6, 7년 후로 예상이 되는데 이 기간 이후에 추가 여부가 결정이 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부담스러운 물량이지만 크게 한 5년 이상 정도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 같은 경우 기관에서 한 70% 정도 이제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을 신청했고 이거를 기준으로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을 계산을 해보면 200만 3,435주로 전체 물량의 32.5%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이 물량의 공모가 기준 총 금액은 301억으로 굉장히 짧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적다가 말았네요. 뭐 보호 예수 기간이 뭐 그렇게 그 부담이 되지 않는다 뭐 그런 걸 제가 적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또 적다가 말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 패스하고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매출액이 보시면은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올해는 작년 대비 보시면 조금 떨어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작년 대비 올해는 조금 덜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뭐 잠깐 내려오더라도 2021년도부터는 크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14%, 순이익률이 13.7%라고 2019년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을 보시면은 당기 순이익이 8%, 36%죠. 8억 36억이죠. 그리고 23억 59억인데 이거를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은 실제로 이때는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2018년도도 10%가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때보다 거의 뭐 2%? 2% 되겠습니까? 2% 정도 되겠네요. 2%도 안 되겠네요. 계산해 보니까. 50을 곱해도 400억이잖아요. 2%도 안 되고 이때는 그래도 한 7, 8%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단기 순이익이. 그리고 2019년도에는 13.7%가 됐지만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도 보시면은 31억이거든요. 290억 중에 10% 조금 넘기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은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는데 뭐 제가 늘 얘기하듯이 순간적으로 데이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높인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손익분기점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이 넘는 순간에 그 매출의 대부분이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이익률이 올라가는 그런 사업 구조가 갖춰져 있다. 그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결과는 앞으로 아마존하고 거래를 하면서 매출 증가가 될 때 얼마나 영업이익률이 나오는지 단기순이익률이 나오는지를 한번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말했던 후자의 경우라면은 앞으로 엄청난 기업 가치가 성장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전자가 된다면은 얼마나 10%도 근데 사실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 퍼센트를 얼마나 유지해 줄 수 있느냐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채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고요. PER도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인트 모바일 장외 거래인데 요게 조금 의미하는 바를 조금 주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뭐 꼭 의미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 그 공모 이전에 개인 청약 이전의 경쟁률을 보시면은 약 26,500원 그리고 판다는 가격은 뭐 27,000원, 26,000원 정도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 결과가 발표가 나오고 나서는 산다는 사람이 4만 원까지도 지금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싸게는 33,000원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때 미리 물량을 사놨으면은 아싸 하면서 쾌재를 불렀겠죠. 근데 판다는 사람들도 보면은 41,000원에서 4만 원 정도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주면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결론만 얘기 드리자면 장외가가 실제로 한 4만 원 정도는 사는 사람도 그렇고 파는 사람도 그렇고 조금 인정을 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요. 공모가가 15,000원인데 따상을 하게 되면은 39,000원이에요. 근데 장외가에서 지금 부르는 그 호가 부르고 있는 가격이 따상보다 높은 가격에 현재 산다는 사람도 있고 판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도 사실 가격을 올려놓고 뭐 실제로 거래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뭐 험해수 험해도의 개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보시면은 장외가 기준으로는 시총이 2억 4천억, 공모가 기준으로는 925억인데 PR을 보시면은 장외가 기준이 되면은 거의 40이 되고 공모가는 약 15가 됩니다. 자, 이거를 봤을 때 공모가는 확실히 괜찮은 가격이다. 이 업종의 포인트 모바일의 약간 미래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공모가라고 볼 수가 있고 일반 유사 업종들의 평균도 22.1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아래쪽에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요 예측 같은 경우도 1447대 1 기관들도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보여줬고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17.64%에서 최종적으로 30.62%로 올라가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구성 비율하고 이제 구성하고 비율은 약간 보통이라고 이제 봐주고 싶고요. 근데 사실 보통보다는 조금은 좀 좋았던 기업들하고 비교하면 안 좋은 방향이 가깝긴 하죠. 근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무시할 정도의 약간 가치가 느껴지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장일 유통 물량도 보시면은 거의 30.50%이기 때문에 보통 정도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보통보다 약간 중하 정도 되는 물량이 유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무 보유 미확약 물량은 뭐 요 정도면은 나름 준수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산업용 모바일에 대한 테마성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포인트 모바일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큰 호재들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미래는 조금 밝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경쟁률은 어마무시한 경쟁률을 보여줬고요. 제가 기억하기에 TNL이긴 한데 TNL 같은 경우는 제가 매매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청약을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개인 경쟁률이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줘가지고 약간 충동적으로 그때 정보를 주신 구독자분에게 특히 감사드리는데 괜찮아가지고 1000대 1이 넘어가길래 제가 청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데이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포인트 모바일도 여기 밑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가벼운 시총에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날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장 흐름은 여전히 좋은 상태고요. 상장일날 유통 물량의 비율을 제외하면은 거의 모든 조건은 완벽하다고 봅니다. 근데 상장하는 종목은 아무래도 상장일날 유통되는 물량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 높은 비율에도 불구하고 낮은 유통 총 금액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포들이 이 종목에서 재미를 보기 위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보호 예수 기간 및 의무 보유 확약 물량도 준수한 상태인데 3개월 때 보호 예수가 풀리는 투자 회사들 쪽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하시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가능한 물량은 아마존에 공급하기 위한 대기 물량으로 기간으로 봤을 때는 바로 투입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한 6년 이상은 돼야지 행사, 그것보다 더 걸릴 수도 있고요. 행사가 되는 물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존 2억 불의 계약에 따른 지속적인 성장 및 그리고 아마존에 우리 제품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영업을 위한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약간 좋은 영업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장외 거래가도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매우 높아졌다라는 점, 따상을 웃도는 금액에서 현재 사겠다는 사람도 있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얘기 드리자면 이 종목은 충분히 상장일 날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따상이 나오면은 매수 잔량을 보고 하루 정도는 더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조금 매수 잔량이 애매하다 싶으면은 따상에서 팔고, 그것도 현재 가치 기준에서는 충분히 고평가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약간 조정이 나오거나 흘러내린다면 추가적으로 사가지고 그때는 이제 장기 투자로 들어가 보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이상 포인트 모바일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듣고 계신 이 정보들은 전부 다 제 개인적인 뇌피셜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어떻게 대응할지는 늘 얘기 드리지만 스스로 계획을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